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성형외과 전문의 김형진입니다. 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평소에 여기 볼살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어서 네. 찾아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려볼까 네. 찾아왔습니다. 편하게 하십시오. 네. 네. 처음 질문은 심부볼의 기능이 알고 싶어서 네. 네, 심부볼은요, 측두 안면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되게 쉽게 설명하면은 눈 밑에, 안구 밑에 안화지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쿠션 역할을 해줘요. 눈이 중요하니까 눈을 받쳐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또 배 안에 내장지방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곱창집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곱창 옆에 이렇게 기름이 달라붙어 있죠. 그것들도 배에 충격이 가해지면은 내장 조직에 손상이 가기 때문에 지방이 이제 있어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심부볼도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측두 안면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이 길이가 긴 부분에 아주 질긴 지방 패드가 존재하게 돼 있어요. 꽤 길이도 크고 크기도 두껍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측두 안면부의 볼륨과 쿠션 역할을 해주게 되는 그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지방이 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심부볼의 기능이라는 게 보호 기능이 있는데 네. 혹시 제거를 하게 되면 뭐 이상이 생기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지. 그거 좋은 질문이신데요. 눈 밑에 지방이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소위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를 수술하시거나 하안검을 수술하시는 분들, 그게 눈 밑을 보호해주는 쿠션 역할을 해주는 제가 지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과연 그거는 제거해도 괜찮을까요? 대부분 다 제거해도 괜찮기 때문에 그거를 제거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양이 너무 다 제거하면 안 되지만 보호해줄 수 있는 가장 미니멈한 기능을 좀 남겨두고, 그리고 제거한다면 상관이 없듯이 이 부분도 얼굴에서 너무 살이 많아서 이렇게 된다거나 그렇게 되면 안쪽에서 씹히는 불편함도 많이 느끼실 거고요. 네. 네. 그러세요? 제가 씹혀서 찾아오게 됐거든요. 그렇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상 내장 지방이 줄어들어야 생존 수명도 높아지고 건강해지고 당뇨도 예방되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다이어트를 많이 해갖고 내장 지방을 많이 감소시키게 되면은 그게 건강에 위협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요. 심부볼도 외모에서 봤을 때 심하게 많이 나와서 얼굴에 너무 둥그렇게 보인다든지 아니면 입안에서 씹힌다든지 혹은 뭐 다른 안면 윤곽이나 이런 수술을 하셨을 때 또 유독 처져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는 외모에 영향을 주는 경우라면은 안전하게 정도껏 제거하는 거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제가 CT를 찍지 않아도 여기가 심부볼이 지방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그 CT에서도 심부볼은 나와요. 그 초음파를 해봐도 보이고요. 하지만은 정확한 양을 측정하는 거는 뭐 불가능하고요. CT를 찍어도요, 사실 잘 보이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초음파를 봐도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잘 보시는 분들은 또 잘 보지만은 그게 어떻게 무슨 진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외모적으로 봤을 때도 심부볼 위치 자체가 어떻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만져봤을 때 예. 지금 제가 한 번 꼬집었지만 속에서 굉장히 아프게 꼬집히는 네. 그런 한 번, 두 번 꼬집히는 듯한 느낌이서 한 번 다시 한번 느껴보실게요. 요거거든요. 네, 딱 할 때 네, 그렇죠. 뭔가가 안에서 한번 미끄러지는 듯한 네, 느낌이라서 네, 네. 그게 심부볼이에요. 진단은 보통 이렇게도 내릴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잘 만져지지는 않는데 양이 많으신 분들은 손으로 이렇게 꼬집어 봐도 심부볼이 한번 이렇게 딸깍하고 두 번 꼬집히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좀 불쾌하게 아픈, 그쵸?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게 심부볼이고요. 또 CT를 찍었을 때 요즘에는 뭐 임플란트라든지 보철물들을 뭐 교정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럼 CT에 들어가면은 그런 금속 물질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도 오히려 진단에 방해가 돼요. 그래서 CT는 정확하게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어떤 진단 기구는 아닙니다. 상담과 어떤 얼굴 외형과 환자분이 과거에 어떤 수술을 받으셨냐 등에 대한 과거력을 통해서 진단을 내리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심부볼 빼는 양을 혹시 cc로 알 수 있나요? cc로 알 수 있죠. 원하시면요, 저희가 수술 끝나고 나서 심부볼 어차피 빼거든요. 네. 그러면은 10cc 저희가 빈 주사기에다가요 심부볼을 넣어봐요. 그러면 알 수 있는데 제가 뽑아본 것 중에 가장 많은 거는 12cc였어요. 12. 네, 2cc. 그리고 평균적으로
보셨을 때는 3-4cc 나옵니다. 그럼 얼마나 굉장히 많은 양이죠. 네. 굉장히 많은 양이고 평상 좀 많다 하시는 분들이 5-6cc 나와요.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따 나중에 한번 수술을 하시게 된다면은 계산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제가 봤을 때는 4에서 5cc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신부볼을 한쪽만 수술할 수 있나요? 당연합니다. 오히려 한쪽 수술하시는 분도 제가 하루에 보통 한 케이스 정도는 있어요. 근데 봤을 때 지금 같은 경우라도 뭐 예를 들어서 비대칭이 약간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차이가 있으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쪽이 거의 없고 이쪽 한쪽만 많이 처지거나 양이 많으신 경우에는 한쪽만 수술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드물게 이런 경우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신부볼이 한쪽에 없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경험에서 한쪽에 아예 없고 반대쪽에만 있었던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부볼도 글쎄 굉장히 뭐 아예 없었다기보다는 거의 다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네, 한 0.5cc 미만 정도의 사이즈고 반대편은 한 4-5cc 정도. 그래서 반대편하고 한 10배 차이가 되는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한쪽만 수술하는 것도 가능성 있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비대칭 때문에 오시는 분들 특히 많으신데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한쪽만 해보시고 맞춰본 다음에 만약에 반대쪽이 필요하면은 반대쪽을 수술하겠다. 뭐 급할 거 없으니까 천천히 이렇게 해보자고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제 친구가 네. 지금 치아 교정 중인데 네. 그 신부볼 제거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치아 교정 중에도 신부볼 제거 수술이 가능한가요? 전혀 지장 없으세요. 아. 네, 전혀 지장 없으시고요. 그냥 뭐 이렇게 시간 고정이라고 해갖고 고무줄로 위아래를 묶어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거는 게 뭐 식사하실 때 풀으시잖아요. 교정하시는 분들도요.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빼주시면은 네, 치아 교정 중이시라도 전혀 불편함 없이 수술 받으실 수 있어요. 뭐 치아 교정하시는 분들이 한둘이시겠어요?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제가 경험상 보면 하루에 네, 꼭 한 분은 치아 교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치아 교정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부볼 수술하게 되면은 뭐 팔자주름이라든지 이런 주름들이 뭐 도드라질 수 있나요? 도드라질 수는 없죠. 변화는 없습니다. 왜냐면 무관한 수술이거든요. 팔자 주름하고는 관계는 없고요. 오히려 제가 팔자 주름 대신에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거울 한번 보시면요. 지금 모델 분께서는 네, 이 부분이 이제 신부볼 위치가 되겠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전에도 설명을 드렸어요. 카메라 한번 보실까요? 이 부분을 다 신부볼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모디올루스라고 해서 입안 근육들이 이렇게 움직여서 입을 움직이게 만드는 근육들이 모이는 인대성 구조라서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저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신부볼을 빼게 되면은 오히려 이 모디올루스라는 이 부위가 이 부분이 들어가게 되니까 이 부분이 더 강조되는 것은 아닌가 혹은 이거는 제거할 수 없는 부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들어가면 오히려 이 부분이 더 강조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막상 수술을 해놓고 나니까 이 부분이 들어가면서 이 부분이 밀착되면서 이 부분이 좋아지는 경우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런 경우는 아닌데 수술하고 나서 이 부분이 뭐 상대적으로 뭐 이 부분이 들어가니까 약간 더 돌출된 부위는 분들도 있었지만은 거꾸로 얘기해서 이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얼굴이 이렇게 밀착이 되면서 이 부분이 덜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 그리고 팔자주름은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네, 전혀 관계 없겠죠. 네. 신부볼 수술 이후에 언제 식사가 가능할지. 제가 이제 압박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수술을 하시게 되면 보통 한 6시간 정도 압박 밴드하고 안쪽에 패드를 대드려서 압박을 하게 되는데 6시간 동안 뭐 살짝 빨대로 물을 드시거나 목이 너무 마르신 경우에는 드시는 거는 괜찮아요. 그리고 입 안쪽의 절개는 보통 1cm 정도 제가 절개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는데 이제 녹는 실로 꼬매거든요. 네. 그래서 식사를 하시거나 양치를 하실 때 그 볼 쪽에 있는 꼬맨 부분 너무 자극이 안 되게 좀 주의를 하시고요. 하루 정도는 좀 부드러운 음식 좀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과자 막 우거우거 이렇게 씹어 드시면 안 되고요. 그냥 식사 네. 편하게 드시고 그냥 잘 씹어 드시면은 그게 지장 없습니다. 네. 밥 먹는 건 중요하니까요. 네, 밥 먹는 거 중요하죠. 근데 한 3일 정도면 아주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보조개가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수술을 하게 되면은 네. 보조개가 뭐 없어지거나 뭐 위치가 바뀔 수 있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조개 위치는요 전혀 바뀌지도 않고 보조개가 사라지지도 않고, 만약 심지어 보조개를 수술하신 분도 보조개가 풀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 지장 없습니다. 네. 제가 또 걱정인 게 혹시 신부볼 수술하고 나서 흉살이 생길 수도 있나요? 좋은 질문이세요. 그 흉살은요 일반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수술하시고 나서 간혹 만져볼 때 딱딱하게 안에서 혹이 생긴 것처럼 만져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수술 후 초반에 만약 그런 증상이 있으셨다면 거의 100% 네, 혈종이에요. 안쪽에 작은 피덩어리가 고여서 마치 선지처럼 굳어버린 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게 만져졌을 때 너무 크다 싶으면은 병원에 오시면 제가 치료를 해드려요. 바로 치료를 해드리고 좋아집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비교적 크지 않고 작은 경우에는 그냥 관찰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한 달 내로는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안쪽에 혈종이 아니고 속에 수술했기 때문에 진물 같은 게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진물 같은 경우에는 만졌을 때 좀 꼴랑꼴랑한 느낌이 나면서 흉살처럼 느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흉살은 절대로 아니고요. 혹시 덩어리가 만져진다, 보통 이런 경우는 수술 전에 지방 이식을 골고루 많이 하셨던 분들, 수술 빼고, 그러니까 침구볼을 빼고 안쪽에 있는 지방 덩어리를 제거하고 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만져봤을 때 입안으로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서 만져보거나 겉에서 이렇게 만져봤을 때 덩어리가 만져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보통 과거에 지방 이식을 하셨거나 혹은 필러 주입을 하신 경우에는 그런 덩어리가 만져질 수 있는 거죠. 네. 신부볼 수술한 이후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나요? 저는요, 신부볼 수술하고 가장 큰 제가 받는 걱정이라고 하면, 수술해놓고 마음 편하게 좀 환자분들께 보내드려야 되는데 걱정이 되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어요. 과도한 출혈, 많은 출혈. 그게 뭐냐면은 수술하시고 제가 굉장히 섬세하게 꼼꼼히 지혈을 하고 나와도요, 체질에 따라서 혹은 뭐 힘을 주시거나 혹은 뭐 어떤 충격에 의해서 약간의 출혈이 생기게 되면 좀 많이 부어요. 생각보다 많이 붓거든요. 거의 사랑니 뺀 정도보다도 더 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오셔서 제가 항상 붓기 주사도 놔드리고 치료도 해드리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나서 보통 이제 안쪽에 피가 고여있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통증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제가 그 부분에서는 성심성의껏 치료를 해드리고 있고, 또 결과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보통 이제 붓기 때문에 많이 불편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근데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는 제가 다시 수술한 부위를 살짝 열어서 안을 깨끗하게 세척시켜 드리고, 또 이렇게 붓기에 관련된 모든 치료를 다 동원해서 해드리고요. 보통 그런 경우라면 2-3주 정도의 치료 시간, 그러니까 많이 붓기가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데 2-3주 정도 시간이 걸리고, 최종적으로 한 달 반 정도 지나면은 양쪽이 똑같다는 걸 느끼실 수는 있어요. 붓기가 아무리 심해도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또 하나 염려되는 거, 볼페임이죠. 네. 볼페임, 그것도 굉장히 많이 질문하시는데요. 제가 수술 전이나 수술 후에 볼페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죠. 사실 병원 상담 오셔서도 볼페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 많고, 볼페임 걱정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는데, 두 케이스예요. 피부가 얇은 분들은 항상 볼페임에 과교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볼페임보다는 제가 생각할 보다 많이 교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피부가 얇고 연세가 40대 이상이고, 그리고 신부볼 위치가 아래쪽에 위치되어 있는 경우, 생각보다 많이 교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볼페임이라고 하는 경우는요, 대부분 수술 전에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 어떠신 것 같아요? 볼페임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러니까 전문가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죠? 네. 제 눈에는 볼페임이 보여요. 이미 수술 안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미 갖고 계신 볼페임은 어느 정도 보이거든요. 이렇게 볼페임이 보여요. 이게 페임이 아니라 얼굴 광대에서부터 이어지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예전에 인대성 구조, 그리고 또 광대가 있으니까 당연히 아래쪽으로 가는 거고, 또 신부볼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니까 이 부분이 깊어지는 게 맞거든요. 이미 이 부분은 패여 있다는 거죠. 근데 수술하시고 나면은 신부볼 했기 때문에 이거를 과거에 이미 이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걸 인지 못한 상황에서는 신부볼 빼고 났을 때
마취 수술로 인해서 이게 볼펜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술 전에 미리 알려드려요. 인지하셔야 됩니다 라는 걸 알려드리고 사진을 찍는 이유가 세밀한 부분을 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수술할 때 이 부분 이제 심부볼을 빼게 되는 경우에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으면요 자가지방 이식이나 필러를 꼭 시행합니다. 그래야지 부드럽게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미리 제가 인지를 시켜드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40대 이상 그리고 피부가 얇은 경우 심부 위치가 너무 크거나 아래쪽으로 위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가 교정을 했을 때 생각보다 많이 교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건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많이 교정되면 어떡하죠?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어. 그러면은 큰일이네. 그쵸? 그렇죠. 근데 그것도 별로 걱정하실 게 없어요. 쌍꺼풀 수술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쌍꺼풀 수술 양쪽 눈이 다 다른데 네. 라인을 똑같이 맞출 수도 없거니와 혹은 수술하고 나서 쌍꺼풀이 풀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럼 병원에서 다시 교정을 해드리거나 맞춰드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거든요. 과교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꼭 수술 받으시는 분한테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이게 보고 나서 그래서 만약에 생각보다 조금 더 들어갔다.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도 마세요. 그럴 때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다 되는 거예요. 병원에 오시면요 교정해드려요. 교정은 자가지방 이식이나 필러로 교정을 해드리는데요. 네, 얼굴의 형태를 바꾸지는 않아요. 약간 유착이 있다거나 혹은 과교정된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에서는 이렇게 잘 얼굴의 틀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맞춰드리거든요. 그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가 질문 드릴 거는 다 끝난 것 같아요. 더 궁금하신 점은 없으시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네. 또, 더 예뻐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